수술을 할 때 수직 방향으로 변하면 다 좋겠죠. 근데 왜 이걸 특별히 더 얘기하냐면 여기는 수직 방향을 고정할 데가 없거든요. 원래는 광대 쪽은.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선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측두 관자 근막이라는 곳에 이제 고정을 하는데요. 그러면 보통 이 부분을 이제 뭐 팔자라든지 인디안 주름 때문에 보통 수술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대부분 이쪽 방향으로 가죠.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거의 45도죠. 45도 각도로 옆쪽으로 커지게 되니까 수직인 듯 수직 아닌 듯 애매한 방향으로 이제 얼굴을 당기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넓어지기도 하고 환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마귀 모양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찾아낸 방식이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고정을 할 수 있는 방식이라서 그래서 저는 수직 고정, 뭐 버티칼, 걸리버라는 이제 그런 텀을 활용해서 환자분들한테 이제 수술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수직 고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퓨어하게 수직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러면은 갈 데가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럼 고정이 안 되죠.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 이제 저한테 상담 받으셨던 환자분들은 저 원장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다라고 하실 텐데 제가 여기가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팔자 위쪽 부분이랑 이제 인디안 주름 넘어간 광대 아래쪽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 이 나눠진 두 부분은 우선은 이제 내시경을 보면서 안쪽에서 봉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팔자 위쪽 부분을 이렇게 우선 봉합을 해서 이 부분이 여기에 붙을 수 있도록 우선은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이 고정을 한 이후에 이 끝부분을 탄력 밴드를 활용해서 이제 루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측두 관자 근막에다가 루프를 거의 수직 방향으로만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9군데 이상의 고정점이 필요한 거라서 그래서 그 고정점들이 거의 다 수직 방향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직 고정이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럼 이 수직 고정은 어떤 분들이 하면 어떤 고민이 있는 분들이 하면 제일 좋은 수술일까요? 1번은 인디안 주름이 너무 심해서 내가 너무 걱정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일 많은 분들은 팔자가 깊어졌어요 혹은 팔자가 입가까지 내려갔어요 하시는 분들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중안면에 처짐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선택하시는 비율이 가장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탄력 밴드를 쓰는 정도를 조금 적게 했죠. 제가 얼굴에서는 탄력 밴드를 쓰는 걸 예전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게 광대가 너무 넓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탄력 밴드를 어떻게 활용해서 광대가 커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효과만 볼까? 방법을 바꾼 게 얘를 이 위쪽에다가 고정을 해서 얘만 움직이자 라고 이제 모양을 바꾸게 됐는데 그때부터는 효과는 이전에 탄력 밴드를 활용했을 때는 거의 유사하고 대신에 광대가 커져 보이는 효과는 거의 없어지게 돼서 이 방식으로 환자분들께 계속 수술하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다라고 생각해서 환자분들께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된 거죠. 절제가 V리프트에 비해서 작은데 효과는 이 버티컬이 조금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네.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근데 피부 절제하는 건 그냥 고정하고 나니까 피부가 남으니까 없애는 거라서 절제가 적으니까 뭐 효과가 드라마틱하지 않고 뭐 절제가 크니까 드라마틱하다? 그럼 별로 우리 병원에서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얘기죠. 귀 뒤쪽에서 V리프트 할 때 피부를 잘라내는 것도 고정을 하고 나니까 많이 남더라 이런 분들은 그냥 많이 자르는 거고요. 절개 범위는 사실 크게 관계없고 얼마나 필요한 곳에 고정을 하고 얼마나 남는 부분을 절개를 적게 해서 잘라내는가 그냥 거기에 집중해서 보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피부가 만약에 그러면은 절제가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많이 자르는 거죠. 간단하지. 피부가 많이 남으면 많이 자르는데 환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실장님들도 그 궁금한 건 어디까지 길이가 나올 거냐 이제 그걸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 이건 그냥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흉터가 가장 생기지 않는 위치는 어디냐? 눈썹에서 평행하게, 눈꼬리에서 평행하게 이 범위를 벗어나면 흉터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 범위는 안 벗어나려고 하죠. 그 원칙만 잘 지켜가면 쓰면 됩니다. 어느 정도 범위를 넘어가는 분들은 당연히 어머님이 80대시면 뭐 이런 방법으로 안 되죠. 이제 그때는 거상해야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한 30대에서 이제 한 5, 60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더라. 그래서 이제 케이스가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보통 한 6,000 케이스에서 7,000 케이스 이상 넘어가면 한 수술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가 잡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 정도 이상의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수술을 하면 안 되고 다른 걸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예 이제 다른 걸 권해드리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 이제 케이스별로 이제 생각을 해봤었을 때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정도면 되더라.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차라리 하안검이랑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안검이랑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인디언 밴드로 저는 보여. 근데 어차피 그건 피부가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쪽을 고정하고 났었을 때 이제 눈 아래쪽에 이제 피부가 원래 많이 남아 있었는데 위쪽으로 고정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 남아 있는 이제 눈 밑에 있는 피부들이 보이는 거죠. 뭐 그럴 때는 하안검 하시면 좋죠. 하안검을 했었을 때 좀 더 매끈한 모양이 되실 거니까 좀 더 만족도도 올라가실 거고 여기에 피부가 울어서 없애는 거랑 여기에 피부가 울어서 없애는 거랑 어떻게 보면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고정을 했었는데 여기가 불룩해 보여서 또 다른 인디안 주름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환자분들은 원래 하안검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안검을 같이 진행하시면 좀 더 좋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고정했었을 때 여기가 우는 정도, 여기가 우는 정도가 사람들에 따라 조금씩은 다 다르겠지만 결국 여기가 우는 것도 여기에 피부가 남아서 우는 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